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증시가 연일 하이킥이네요. 코스피 지수는 거의 4년 만에 박스권을 벗어났고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7년 3개월 만에 장중에 700선을 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돈이 몰려서 오른 유동성 장세이기는 하지만은요. 이렇게 증시가 오르면은 내가 가진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셋값도 하이킥입니다. 전세 2억 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1억 원 넘었던 게 2006년 3월이니까 9년 만에 배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하고 또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값의 하이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턱 쏘는 탄산수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출이 하이킥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4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탄산수 시장이요. 올해는 또 배 이상으로 1,000억 원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하이킥입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금요기획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지하철 25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 인상, 요금 조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은 시민들은 정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요. 이 금요기획에서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 입장이 다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예, 제가 오프닝에서 증시가 하이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그렇고요. 오늘은 정말 그동안에는 조금 덜하지 않았느냐 싶었던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장이 종료된 가격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2143.5를 기록을 한 거 있네요. 정말 훨훨 날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황 들으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시작을 하고요.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지 않으신 목소리인데요. 네? 기쁜 목소리로 저는 답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네. 약간 좀 나른한 목소리셔서요. 나른하진 않고요. 네. 오히려 예.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네.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군요. 네, 고민이 네.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3.6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2143.5포인트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뭐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700포인트를 오늘 드디어 돌파를 해서 네. 706.9포인트 1.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힘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이요.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2,800억 원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다만 개인과 기관은 둘 다 한 1,000억대의 순매도를 이제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진짜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김병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그렇죠. 게 다 좋아 보이고 예. 주식시장이 뭐 화랑장세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주식에 열광하는 이러한 때는 사실은 주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쪽이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단기에 이제 상승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고 의심이 드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기술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단기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심과 비관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종목이나 업종으로 보면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었나요? 그동안 제가 뭐 가끔 이제 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화장품주라든가 뭐 헬스케어, 뭐 증권 건설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른다라고 이제 종목들을 찝어 드렸었는데 네. 역시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 4.2% 정도 상승했고요. LG생활건강도 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여전히 화장품주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게 네. 뭐 헬스케어나 이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뭐 계속적으로 네. 기존에 상승하던 이러한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기존에 올라갔던 뭐 IT, 증권, 건설, 뭐 헬스케어,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도주가 바뀌기보다는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된다. 네. 라면은 오히려 지수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업종으로 뭐 손바뀜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주도주가 계속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한 알겠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실적이 금방 말씀드린 업종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이제 삼성에 대해서 계속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시장은 뭐랄까요, 반등, 예. 이 턴어라운드의 이 모멘텀을 좀 잡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 아무래도 작년 3분기, 4분기가 가장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시장 점유율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이 IT 쪽 그 유명한 조사업체인데요. 예. 여기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요. 삼성전자가 27.8, 애플이 19.9 글로벌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가 7.0, LG가 6.2, 이 중국의 레노버가 6.0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가 24.7이었는데요. 점유율이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반대로 애플은 23에서 19.9, 예. 3포인트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애플의 격차가 1.5%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는데, 지금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8%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본 건데, 아마 2분기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분기는 신제품이 지금, 나오니까요. 네, 예.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또 이 엣지 두 가지 종류가 나왔고 이 신제품으로 아마 시장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는 2분기 삼성전자 출하량을 8천만 대 정도로 봤고요. 애플을 4,500만 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유율이 거의 한 뭐 더블 스코어까지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그 3, 4월에 신제품을 내고 네. 애플은 9월, 10월에 10월에. 신제품을 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분기가 절정입니다. 네. 2분기, 3분기까지가 이제 보통 굉장히 애플하고 격차를 벌리고 반대로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는 9월, 10월 그러니까 한 3분기 말에서 4분기가 되면은 애플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는 그런 지금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 격차가 과연 얼마나 벌어지고 또 얼마나 좁혀지느냐 네. 이 문제인데 일단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작년 3, 4분기 또 4분기의 그 악몽 같은 터널은 예.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신제품 효과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지 모르죠. 네, 만약에 애플이 다음번 나올 그 아이폰이 별시덥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도 삼성전자 강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애플이 전작처럼 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다면 뭐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를 했네요. 화웨이, 예. 레노버, 샤오미가 조금 주춤한 것 같고 네. TCL, 쿨패드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들이고 삼성하고 애플은 둘 다 5위권 밖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신제품 들고 또 갤럭시 S6 이런 거 들고 중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젠가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 아마 이 효과 때문에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 1위까지 과거처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히로시마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달 말까지 운항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나가 계속 그 크고 작은 사고가 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4일에 그 활주로를 굉장히 벗어나는 사고가 났었죠.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거의 급제동에 가까운 네.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고 이후에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은 안 들어가고 아시아나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히로시마는 예. 하루에 한 번 왕복을 했는데 일단 그 사고 동시에 지금 히로시마 공항이 바로 폐쇄가 됐었습니다. 예. 공항이 그리고 다시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점검 차원에서 아시아나는 30일까지 일단 히로시마 노선은 당분간 중단을 하겠다 이달 말까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미 항공권 구입한 승객에 대해서는 원하면은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목적지를 변경해서 인근에 있는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제 내리고 거기서 이제 버스로 이동하게 보상을 네. 해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전했습니다. 히로시마 노선은 뭐 그렇게 큰 노선은 아닐 테니까는 네.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뭐 사실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신뢰 문제겠죠. 예.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사고가 자꾸 나게 되면은 다행히 뭐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항공사의 이미지라든가 네. 이런 거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농가의 인구를 보면은 네. 이제 정말 노인들만 남았다 뭐 이런 통계가 네. 나온 것 같아요. 그 통계청이 내놓은 그 농림업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농가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네. 그리고 농가 경영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농촌 가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평균 연령이 66.5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령화됐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조사 때는 65.4세였는데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지금 66.5세. 이런 추세로 가면은 조만간 네. 이 농사 짓는 집의 가구주가 아마 70세가 도달하는 시기가 한 3, 4년 내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평균 연령이 66.5세고요. 40%는 이미 70세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60대가 29.5%, 50대가 22%.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사실 70대 이상이 제일 많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구원 수가 평균 2.5명이고
2인 가구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2인 가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면서 농사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런 집이 전체 농촌 가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영화로 보는 경제 이야기죠. 경제영화관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요. 최근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죠. 앨런 튜링 컴퓨터를 고안했던 앨런 튜링을 영화화한 이미테이션 게임 이 영화를 통해서요. 무언가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나 기업을 퍼스트 무버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을 좀 알아보고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간은 요커 천만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신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요즘 TV에서 자동차를 사지 말고 빌려 쓰라는 광고가 많죠. 차 말고도 카메라나 컴퓨터 등도 이것 해서 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빌려 쓴다는 의미에서 렌트와 비슷한데요. 이건 렌트에 비해 더 장기간 동안 임대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조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나요? 저는 그냥 무심하게 듣고 있다가 보기에서 이 19금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 들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다라는 뜻의 말인데요. 보통 요즘 자동차도 사지 말고 빌려 쓰라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차만 빌리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빌려 쓴다라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렌트에 비해서는 조금 장기간 동안 임대한다라는 의미가 강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좋습니다. 다 숫자로 끝나네요.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좋습니다. 이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요커 천만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영화 한 편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 경제도 항상 좀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꼭꼭 짚어드리는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좀 던져볼게요. 안 되는데요. 질문 제가 하는 건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 아이폰 만든 애플사의 로고 네. 기억하시죠? 어떻게 네. 생겼나요,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이게 형태는 사과인데 이게 살짝 깨문 거죠? 그렇죠. 이 로고, 과연 스티브 잡스는 어디서 이 디자인을 생각을 했을까? 이건데요. 그 애플사의 공식 답변은 보면 이제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다. 그게 공식 답변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사에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과를 의미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신빙성 있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튜링의 사과라는 건데요. 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죽을 때 그 청산가리를 주사한 사과를 베어먹고 죽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사과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걸 먹고 죽었죠. 그 사과가 이제 베어문 사과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아니냐. 뉴턴의 사과는 베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튜링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앨런 튜링. 네. 이미테이션 게임이죠, 영화는. 맞습니다. 네. 예, 모튼 킬던 감독의 이미테이션 게임인데요. 이 컴퓨터를 고안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천재 수학자의 기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전에 왜 그 뷰티풀 마인드 아주 흡사해 하더라고요. 저 예상은 했지만. 네. 론 하워드 감독의 이 뷰티풀 마인드와 상당히 이제 닮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암호기기가 있습니다. 애니그마라는 건데요. 24시간 바뀌는 암호체계인데 영국이 좀처럼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은 이 애니그마를 이용해서 일사불란하게 작전 지시를 하달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독일의 잠수함은 대서양에서 연합군의 상선 그리고 함선을 무차별적으로 침몰시킬 때 바로 이 그 암호기기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 기계,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 튜링을 투입을 하는데요. 튜링은 아예 자신이
해독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계 이름은 크리스토퍼인데 튜링의 학창 시절 이제 친구의 이름입니다. 네. 마침내 튜링은 이 크리스토퍼 이걸 만들어내서 독일의 암호를 풀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크게 이제 기여를 하는데 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워낙 이 튜링이 특이했기 때문에 네. 어울리지 못했을 때 도와줬던 친구의 이름이었죠. 네. 예, 영화 한번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you do during the war? I worked in a radio factory. What did you really do during the war? Welcome to Enigma. I'm designing a machine to break every German message instantly. It's impossible. Let me try and we'll know for sure. What is it that we're doing? We're going to break an unbreakable Nazi code and win the war. Oh, you do not have to do this alone. I know a lot of spies, Alan. You've got more secrets than the best of them. You will nev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hat I'm creating here. Our patience has expired. Sometimes it is the people no one imagines anything of who do the things that no one can imagine.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네. 좀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렇죠. 그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경제 이야기는 뭘 찾으셨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암호 해독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그 주변의 동료 박사들까지도 그렇죠. 야, 말도 안 된다 비웃는데 단 한 명만 이해를 하죠. 자신의 여인이 될 뻔했던 여자 수학자 조한 클라크인데 이 키라 나이틀리가 이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기는 모든 게임 남성들이 때. 좋아하는 네. 키라 나이틀리. 나이틀리가 하고 있죠. 예. 이 튜링이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 천재들은 약간 좀 부족한 사회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좀 똘끼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그 앞서가는 지식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또 보면 집착도 강하고요. 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저희가 퍼스트 무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퍼스트 무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 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신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처음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오고 새로운 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그냥 퍼스트 무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없던 제품 기술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연 이거 성공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비아냥을 겪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단화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이 퍼스트 무버와 비슷한 개념 또 트렌드 세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패션에서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네. 기업인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 민감하게 잡아내서 다른 기업보다 앞선 제품을 선보이며 이제 시장을 이끄는데요. 때로는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이런 패션을 냈다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 그렇죠. 다 따라 네. 입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원래 이제 펭귄이 네. 물에 이렇게 딱 하나가 풍덩하면은 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이 비슷한 개념으로 또 첫 펭귄, 네.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펭귄이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되게 망설인다고 합니다. 네. 이 물에 들어갔다가 이 어떤 놈을 만날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인데 예. 눈치를 보다가 한 놈이 펄쩍 뛰어들면 다. 네, 나머지 펭귄들도 같이 예. 뛰어드는데 첫 번째 뛰어들었던 퍼스트 펭귄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 조직 내 우두머리가 됩니다. 네, 용기를 인정을 하는 거죠. 무모한 사람일 수도 무모한 펭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업 분야에서 말하는 퍼스트 무버, 서양에서는 또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도 또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박병규 기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네. 라스트 펭귄 아니시고? 예. 근데 이 퍼스트 무버가 된 기업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역시 스마트폰에 애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검색 시장에서는 야후가 또 있습니다. 또 워크맨의 신화를 이뤘던 기업, 소니. 또 소니가 있죠. 예. 이 사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 이게 퍼스트 무버가 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혁신적이다라는 또 그런 그렇죠. 또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각인 효과가 남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만큼 퍼스트 무버의 경우는 리스크도 사실 큰 편입니다. 네. 이 소위 말해 실패하면 완전 뭐 쪽박을 찰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R&D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시장을 만들 때도 역시 많은 돈을 투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장의 반응이 좋지 못할 경우 그냥 흔들거리면서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입니다. 실패의 경우는 생각이 안 났는데 잡스가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아이팟 내놨잖아요. 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인데 휠 가지고 하는 음악 듣는 거 그랬었는데 이게 시장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그렇죠. 퍼스트 무버의 반대 스타일의 기업을 부르는 말도 있나요? 네. 패스트 팔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는 사람. 그런 얘기죠. 베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퍼스트 무버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과 네. 기술에 눈치 보고 재빨리 진입을 해가지고 재빨리, 예. 따라가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이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사실 그런 걸로 커왔죠, 우리가. 네, 우리가 예. 산업화 과정에서 네. 뒤떨어졌고요.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것도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패스트 팔로우의 경우는 시행착오가 적고요. 또 효율성 있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니까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이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 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 사실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자신이 나서서 창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다음번 먹거리가 뭐냐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게 네.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왜 성장 동력을 못 찾을까? 네. 왜 우리가 한 번도 자생적으로 어떤 걸 찾아보고 도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패스트 팔로우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세계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막대한 로열티를 지금 외국에 물고 있죠. 네. 힘들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팔긴 하는데 실속은 외국 기업들이 앉아서 벌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안드로이드를 OS로 지금 그렇죠.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독자적인 한번 이 운영 체계 만들어 보겠다 나섰다가 또 결국 실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만큼 퍼스트 무버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노키아는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많은 분들이 노키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노키아가 그 모바일 사업 부분을 완전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예. 그런데 그 특허권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 무려 3만 건이 넘고요. 예. 또 특허 가치는 500억 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노키아는 그 돈 안 되는 휴대전화 만드는 사업은 매각을 했지만 네. 수익이 낼 수 있는 이 알짜 사업을 키우면서 지금 재빨리 또 체질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키아는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네. 네트워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휴대폰이 안 팔렸을 때 스마트폰이 안 팔렸을 때 과연 다른 데서 수익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그런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그 존재감을 네. 알려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 이야기로도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이번에는 경제 신간 만나봐야죠.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예, 요우커 천만 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중국인을 보았는데 그냥. 저는 예. 관광버스를 보았고요. 아, 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 서교동 동교동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쪽도 많이 오나요? 아, 정말 난리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의도도 그래요. 예. 요즘 뭐 사실 어디가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네. 정말 이 특히 서교동, 뭐 연남동 이쪽 부분은 소형 면세점, 식당이 워낙 많이 위치해 있어서요. 네.
이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큰 소리들을 맞습니다. 네. 대화를 하시잖아요. 길가에 쭉 서서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계시고.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중국말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꽉 꼈는데 비키라는 것 같아요. 예. 중국말로 자신 있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예. 참 대륙적인 기질을 보이는 분들인데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 서교동 이쪽이 참 도로가 많이 막히는데 예. 지금 뭐 관광버스가 한 차선을 다 막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교통 체증도 참 상당합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뭐 서교동뿐이겠습니까? 명동은 이미 중국 거리를 방불케 네. 한다고 그러죠. 제주도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불만과 짜증 섞인 시선으로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관광객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요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중국 전문가이면서 애널리스트인 전종규 씨 그리고 경제 주간지 기자인 김보람 씨가 함께 쓴 요우커 천만 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책은 네. 요우커에게 점령당한 우리나라의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명이 있고 암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암을 보고 있다는 거죠. 몰려오는 요우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네.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쇼핑을 많이 하면 그게 명이잖아요. 꼭 명만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또 중요한데요. 아. 특히 이 서교동 연남동 일대는 다 화교들이 연세점을 그렇군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들이 여기가 쓰는 돈들이 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순환되는 게 아니라 예. 또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요우커 예. 유치 경쟁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 각국은 지금 요우커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유인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특히 네.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에 지금 거의 1등 공신이 이 중국. 요우커들이라고 예. 그럽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요우커의 등살에 한번 몸살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다고 그러죠. 네.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도시에 요우커들이 1년에 4천만 명씩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교통 체증은 네. 물론이고 생필품, 분유 뭐 이런 것들이 막 동인하는 바람에 네. 홍콩 당국이 입국 규제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홍콩으로 향하던 요우커의 발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중국인들 얼마나 잘 벌길래 그럴까? 네. 현재 중국인들의 1인당 소득은 약 7,000달러. 그거밖에 안 되네요. 평균의 함정인 거죠, 이게. 예. 중국의 인구에 대비해서 그 대신에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가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소비에 버금간다. 라고 그러는데요. 네. 또 중국 정부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정도의 중국인이 해외로 나가서 마음껏 좀 달러를 써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게다가 막강한 소비력을 갖고 태어난 소황제 세대의 씀씀이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우커들을 네. 붙잡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귀찮은 눈빛으로 보면 안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데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지만 1억 명의 해외 여행자는 그 숫자 자체도 최초일 뿐더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요우커의 영향력도 강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명품 숍에서 중국인은 이미 가장 큰 손으로 부상했다. 제주도 연동에는 바오젠 거리라는 곳이 있다. 바오젠 거리는 2011년 9월 중국의 건강식품 업체인 바오젠 그룹 직원 11,000명이 방문한 이후 제주도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거리 이름을 바꾼 것인데 지금은 중국인들을 위한 로데오 거리로 변화하고 있다. 200m 남짓의 거리를 빼곡히 들어찬 중국어 입간판과 상점들이 오직 요우커를 위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상전 벽해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요우커는 17만 명으로 한국 여행객의 3.3%, 외국인의 32.4%에 불과했으나 2014년엔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한국 여행객의 50%, 외국인의 85%에 육박하는 대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요우커는 2018년까지 연간 25% 이상 증가해
600만 명 선마저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군요. 중국이 정말 성장세도 무섭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 요커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소비의 마법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예, 보통 3,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소득 구간이 이 소비의 마법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3,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일종의 소비의 환골탈태를 하게 되는데 네. 의식주 이런 것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는 여유로운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관광, 쇼핑. 예. 지금 딱 중국이 고 시즌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8년 동안이 이 소비의 마법 구간을 통과를 했는데 네. 이때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자 수가 46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7배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무슨 공식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1990년대 초반에 통과했던 그 소비의 마법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최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찾는 요커들이 얼마나 되고 또 주로 어떤 것들을 사면서 소비하는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예, 우리나라를 찾는 요우커가 2018년까지 매년 20% 증가할 거고요. 중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2018년이 되면 1,000만 명의 요우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3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에서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륙의 막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자, 무엇을 볼 것인가?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4년 내에 국내 내수 시장에서 10%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 시장을 요우커들이 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를 지금 많이 방문하는 요우커들이 크게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소황제 여성 세대들. 젊은. 좀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40, 50대인데 소득 수준이 10,000달러가 넘는 부자들. 이분들이 오셔서 지금 쇼핑을 주로 하고 있는데 쇼핑 리스트를 보면 향수, 화장품이 1위고요. 의류, 식료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예, 실제로 화장품주는 중국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죠. 중국에 수출도 하지만 이렇게 와서 사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기회를 봐야 되는데요. 네. 요우커를 대상으로 서울과 한국의 주요 여행 정보를 담은 무가지로 성공을 거둔 짜이서울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1호점에서 시작해서 3호점까지 빠르게 성장한 스타호스텔의 경우에서 보듯이 요우커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동대문 의류시장도 이미 요우커 공략에 나섰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한국 와서 그냥 동대문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왜 유명한 쇼핑몰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예. 여기하고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엄청난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는데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지형을 뒤흔들 세력이 요우커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예, 금요일은 오늘은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다는 뜻의 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카메라, 컴퓨터 모든 것들을 거의 빌려 쓰는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조스입니다.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조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난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방금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유우커 천만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5212님, 남편이 항공회사 다니는데 비행기도 이것에 온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정답이고요. 7704님, 자동차 번호판에 허자 써있는 차들이 이것한 차량이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1번 리스, 2번 키스, 3번 조스. 셋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에 0945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서울시가 전격 인상안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 전문가들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